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3주차 실습과제 해설 영상을 촬영하게 될 조교 신정민입니다. 네, 3주차는 이제 선형 회귀 문제를 푸는 것이었는데요. 앞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출 가격을 예측하는 문제였고,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 가격 예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 목표에도 나와 있듯이 차량의 이제 변속기, 마일리지, 연료 유형, 도로세, 갤런당 마일리지, 뭐 제조회사 및 엔진 크기 이러한 뭐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가격을 예측하는 그런 이제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사항도 보시면은 뭐 데이터 항목들이 데이터가 실수화가 되어 있지만 일부 항목은 데이터 실수화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이 트레인 데이터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다른 것들, 그러니까 컴퍼니나 이어 아니면 트랜스미션 마일리지 이런 다양한 컬럼들은 다 지금 뭐 인트형이나 아니면 플루트 형식으로 이제 값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고 근데 이제 지금 이 모델이라는 컬럼은 이제 뭐 포커스, i10, 뭐 A3, A6 이런 이제 어떠한 모델 차량의 이제 모델명이 정수나 플루트 실수형이 아닌 이제 어떤 문자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모델이 그 인풋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게끔 벡터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기계학습을 이제 들으신 분들 같은 지난 학기에 최경 교수님 기계학습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뭐 레이블 인코더의 사용법은 다들 아실 거라 해서 어, 큰 무리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큐멘테이션까지 같이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CPU를 사용해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문제 그 데이터 개수가 그렇게 막 그 뭐 17,000개가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선형 회기를 그러니까 리니어한 그 WRP가 이제 레이어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그 컬럼도 막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래서 뭐 17,000개 정도는 이제 뭐 GPU를 굳이 쓰지 않더라도 CPU만으로도 충분히 학습을 돌릴 수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 인공지능 수업을 다룰수록 이제 뭐 데이터셋의 크기도 커지고 모델의 크기도 커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CPU가 아니라 이제 GPU로 학습을 해야만 반드시 해야만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서 미리 그냥 한번 GPU의 사용법을 접해보라는 차원에서 제가 캐글에서 GPU를 사용하는 방법과 콜앱에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파이토치에서 이제 GPU 값을 어떻게 할당 매기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도큐멘테이션을 올려드렸고요. 다 잘 하셨을 거라 보고 그래서 굳이 따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캐글에서만 잠깐 할게요.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이제 저희 평가 방식은 MA 민 애블루트 에러고요. 사실 그 민 애블루트 에러뿐만 아니라 이제 뭐민 스퀘어 에러, MSE 에러를 로스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긴 한데 근데 이제 값이 너무 그러니까 로스 값이 너무 커지다 보면 결국에는 난 값으로 발산하면서 학습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학습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민 애블루트 에러를 사용하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굳이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언급을 안 드려서 그런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일부 분들이 막뭐 기계학습 KNN 방법론을 쓰신다든지 아니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같이 아직 배우지 않은 그런 방법론들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뒤늦게 글을 적긴 했지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제 제약을 두는 이유는 그 해당 주차 실습으로 베이스라인이 이제 선형했기 때문에 제가 레이어를 하나로 사용하는 그런 모델로 이제 베이스라인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연히 올바르게 데이터 전처리를 하고 올바르게 이제 모델을 작성을 했으면은 선형하기만으로도 충분히 베이스라인을 이제 통과하셔야 되는데 분명 어떤 실수가 있었겠죠. 본인의 실수가 있어가지고 자신들이 이제 선형하기로 했을 때 선형 이제 점수가 아마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베이스라인보다 좀 더 못 미치는 그런 성능이 나왔을 텐데 그걸 극복하고자 수업 시간에 그 주차에 다루지 않았던 그러한 이제 방법론들 예를 들어서 뭐 KNN 같은 기계학습은 완전히 이제 인공지능 수업이랑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사용하면 절대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뭐 멀티레이어 퍼센트론 같이 아직 저희가 다중 레이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그런 모델을 어떻게든 그 이 해당 주차에 맞지 않는 모델을 사용해서
모델이 뭐 당연히 좋으면 좋을수록 성능은 또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데이터 전처리를 잘못하거나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물론 이제 자신이 아는 것들을 좀 더 빨리 써보고 싶고 뭐 선행학습한 거를 적용해보는 건 좋지만 제출을 하실 때, 과제를 제출하실 때에는 그래도 이 해당 주차에 배운 내용만을 통해서 베이스라인이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해당 주차에 배운 내용만으로 이제 문제를 푸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는 것을 좀 지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코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네, 일단 데이터를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데이터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뭐 모델이라는 컬럼을 제외하고는 다 인트형이나 플루트형 같은 저희 인공지능 모델이 읽어드릴 수 있는 이런 벡터화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모델이라는 컬럼을 벡터를 진행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레이블 인코더에다가 이제 그 모델을 해당 컬럼명을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해당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트레인 데이터 셋과 테스트 데이터 셋에 이 모델이라는 컬럼에 존재하는 클래스 네임들이 겹쳐요. 모두 겹치기 때문에 이 레이블 인코더를 핏 해줄 때 트레인 데이터만으로 핏을 하고 그 테스트 데이터는 이미 트레인 데이터에 핏된 레이블 인코더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에러가 안 뜰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지난 학기 기계학습 때는 제가 좀 다르게 그러니까 트레인과 테스트가 서로 다른 클래스를 가지고 설정을 했었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설명드린 방법이 이제 트레인 모델 컬럼, 그러니까 트레인 데이터의 모델 컬럼에 있는 그 클래스와 테스트에 있는 클래스를 컨캣해서 합쳐서 한 번에 레이블 인코더를 학습시키면은 만약에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의 이제 컬럼명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제 문제 없이 트레인과 테스트가 올바르게 매핑이 된다. 그러니까 벡터화가 된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10 판다스 그러니까 레이블 인코더를 적용한 데이터를 이제 넘파이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스케일러나 뭐 민맥스 스케일러 그러니까 데이터의 스케일을 노멀 정교화해주는 그런 작업들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베이스라인 성능이 지금 6,900으로 엄청 여유롭게 잡아놨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정규화를 안 하시게 될 경우에는 대충 한 6,000대까지 이제 그냥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규화를 하면은 동일한 코드를 하더라도 이제 3,000대로 이제 수렴하는 그런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또 다른 전처리를 또 해주시면은 더 좋은 성능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일단 베이스라인 설명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 스케일러 적용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모델도 저희는 선형핵이기 때문에 이 웨이트 그리고 바이어스 이렇게 각각 리니어하게 이제 선언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GPU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캐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다 세 개가 들어있는 여기를 누르면 엑셀러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엑셀러레이터에서 논이 CPU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GPU고 세 번째 TPU인데 TPU는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코드를 짜야 돼서 그래서 TPU는 이제 사용법을 모르셔도 상관이 없고요. 저희는 이제 GPU로 이제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GPU를 설정을 해놓으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코드를 실행시킬 때 GPU를 지금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환경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은 실행을 시키면은 저 토치가 없네요. 네, true라고 뜨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GPU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GPU 설정이 되어 있어서 true라고 뜨는 거고요. 만약에 이 엑셀러레이터를 놓은 값으로 설정해 놓으면은 아마 false라는 값이 뜨게 되고 그래서 이 if문을 쓰게 되면은 true일 때는 이제 CUDA 이제 GPU를 사용하겠다라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제 CPU를 쓰겠다라고 이제 설정해 놓은 겁니다. 디바이스를 변수에 그 값을 정해 놓은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넘파이 데이터를
네, 그 numPy로 바꾼 여기 그 PD가 아닌데 아무튼 이 numpy 값을 이제 플로트 형식, 그 파이토치의 이제 플로트 텐서 형식으로 이제 바꾸게 될 건데요. 이때 이제 GPU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jump to device, 근데 이 디바이스 값에는 CUDA라는 값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디바이스를 쓰셔도 되고 바로 난 GPU 설정할 거야 하면 CUDA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금 디바이스 변수에 CUDA라는 값이 들어있어서 GPU 설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트렌 Y도 동일하게 이 to 디바이스를 붙여주고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리쉐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쉐입을 잠깐 볼게요. 지금 그러니까 트레인 데이터와 그러니까 트레인 X와 트레인 Y의 쉐입이 지금 이 리쉐입을 안 해줬을 때 이것을 안 해줬을 때 쉐입이 지금 데이터 개수 17,085는 데이터 개수고요. 그 다음에 이 9개는 컬럼, 그 학습 데이터에 9개의 컬럼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데이터가 아니죠. 이 이제 프라이스 값, 레이블 값은 지금 보시면은 17,085,1이 아니라 그냥 17,085의 값만 가지고 있어요. 즉 이제 1D, 얘는 지금 2D 상태인 거고 데이터 형식이 쉐입이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스 가격 값은 지금 1D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파이토치 그 이제 수업 배우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직접 이런 식으로 이 연산 가정을 쓰는 게 아니라 파이토치 라이브러리에서 미리 짜놓은 함수를 그냥 함수명만 호출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이제 이용을 할 거거든요, 나중에는. 근데 그런 방식으로 사용했을 때는 이 쉐입을 이렇게 서로 다르게 해주는 게 다르게 해줘야 되지만 근데 이제 저희는 지금 직접 이렇게 계산을 하는 식으로 짰잖아요. 그럴 때는 이 두 쉐입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2D면은 얘도 2D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다시 아까 지웠던 이 쉐입을 붙여서 이런 식으로 그 둘의 쉐입이 2D 이렇게 동일한 쉐입을 가지도록 이제 차원, 이렇게 동일한 차원을 가지도록 이제 진행을 해줘야 되고요. 다음에 이 웨이트와 바이어스, 저희가 학습시켜야 될 웨이트와 바이어스 값인데 이 웨이트와 바이어스 값에 이제 얘도 똑같이 GPU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때는 이렇게 to device로 설정해 주는 게 아니고요. 여기 이 토치 제로스에는 그 아규먼트로 이 디바이스라는 값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접 뭐 CPU면 CPU 아니면 CUDA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는 이제 SGD를 사용했어요. 러닝 레이트는 10의 마이너스 5승으로 사용했고요. 네, 그래서 학습을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전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학습시킬 에포크가 저는 지금 만 에포크를 돌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 에포크 동안 이제 첫 에포크에 이제 학습할 데이터와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와 그다음에 학습시킬 웨이트 값 이것을 이제 서로 행렬 곱을 해주고 그다음에 바이어스 값을 더해줌으로써 어떠한 하이포테시스 가설값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측한 가설값과 실제 그 가격값 있죠? 그 가격값을 빼주고 그다음에 절대값을 취해줘서 평균을 내는 게 mean absolute error고요. 그리고 양배추 그 문제를 푸실 때 사용했던 mean square error는 위와 같이 이제 예측값과 이제 실제 정답 GT 값을 그라운드 트루스 값을 이제 빼서 제곱을 해줘가지고 평균을 내는 게 이제 mean square error 값입니다. 그래서 저는 mean absolute error 값을 사용했는데요. 그 이유가 저희가 이제 그 가격을 예측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값의 스케일이 그러니까 이 로스 스케일이 엄청 커지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차량의 가격이 지금 15,000달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실제 그 차량의 가격은 15,000달러예요. 근데 저희가 예측한 그 가격이 15,300달러예요. 그러면은 잠깐만 15,300인데. 네, 그러면은 이 둘을 뺐을 때 이제 그럼 뭐 300이 나오겠죠? 그럼 300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300을 이제 제곱을 하게 되면 이때는 며칠이죠? 9만이 되잖아요. 9만.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빼서 절대값을 취한 값은 300이라는 값밖에 안 되지만 얘를 제곱하는 순간 9만이라는 값이 돼요. 그럼 만약에 그러니까 모델이 초반에 학습할 때는 처음에 학습할 때는 좀 학습이 덜 된 상태니까 이 예측값이 이렇게 바로 근접하게 예측을 못하고 아마 크게 좀 오차가 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제 가격은 15,000원인데 모델이 처음에 학습이 덜 될 때는 예측값을 한 뭐 2만 5천을 낸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민 앱솔루트 에러는 이제 만밖에 안 되지만 얘를 제곱하게 되면 1억이 되겠죠. 그래서 값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단값, 그러니까 무한대의 값이 찍히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 로스가 발산해 버려서 모델의 학습이 결국엔 안 돼 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 스퀘어 에러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가능성이 높으니까 제가 민 앱솔루트 에러를 사용해 달라고 여기 오버뷰에다가 설명을 했었어요. 원활한 진행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이유, 그러니까 왜 난값이 뜨지? 왜 학습이 안 되지에 대한 차이를 아시면은 조절해서 자신들이 이제 민 앱솔루트 에러를 쓰든 민 스퀘어 에러를 쓰든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로스를 쓰든 상관없지만 그런 것들을 처음 이게 지금 3주차 첫 실습 문제다 보니까 모르실 것 같아서 이제 민 앱솔루트 에러를 사용하라고 했고요. 만약에 나는 그래도 민 앱솔루트 에러 말고 민 스퀘어 에러 쓰고 싶어 하면 쓰셔도 돼요. 그럼 그때는 이제 억지로 그러니까 이제 스케일이 너무 커지는 걸 방지하고자 여기다가 이제 스케일을 낮춰주는 스케일 값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만약에 여기가 이제 1억이 나왔어요. 이제 제 위에 예시처럼 해서 로스 값이 딱 1억이 찍혔어요. 그럼 원래라면 1억 찍혔으니까 이제 점점 발산하면서 학습이 이제 그 안 돼버리는 난 값이 떠서 안 돼버리는 현상이 돼야 되는데 근데 저희가 이 로스 값에다가 지금 뭐 이제 10의 마이너스 뭐 5승을 이제 곱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1000으로 이제 값이 줄어들게 되겠죠. 1000이 아닌가? 만이죠. 만으로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1000 맞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로스가 너무 커진다 하면 그 로스의 스케일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값을 곱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러닝 레이트를 더 크게 더 작게 엄청 작게 뭐 10의 마이너스 10승 이런 식으로 엄청 작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모델이 수렴이 되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로스의 스케일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에 스케일 파라미터를 곱해줄 건지 아니면 러닝 레이트를 줄일 것인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로스가 좀 작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로스를 사용하고 싶은데 그때 이제 좀 더 이쪽 로스에 좀 더 가중치를 두고 싶어 하면은 로스에다가 또 다른 뭐 10을 곱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로스를 일부러 더 키우는 그런 방식을 뭐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민 앱솔루트 에러를 사용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그 다음에 로스 값을 구한 다음에 옵티마이저 이제 제로 그레이드로 이제 그레디언트 값을 0으로 설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로스를 백워드 시켜서 모델을 학습시키고요. 그다음에 옵티마이저 스텝을 밟아야 그 웨이트 값이 그 정확하게 그러니까 백워드해서 변환된 웨이트 값이 W와 P에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잠깐 끄고. 네, 그래서 학습은 금방 돼요. GPU로 했기 때문에 CPU로 해도 GPU로 5초 걸리는데 CPU로도 한 뭐 20초, 30초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로스 값이 처음에는 16,819가 찍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민 앱솔루트 에러를 썼는데 16,819가 찍힌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MSE 로스를 썼으면 이 16,819의 제곱이 됐기 때문에 뭐 1억을 넘는 숫자가 찍히면서 결국에는 이제 점점 발산을 하게 되겠죠. 네트워크가. 아무튼 그래서 학습이 돼서 점점 값이 줄어가지고 보시면은 사실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6,270부터는 엄청 작게 떨어져요 로스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돌리면은 뭐 점점 줄어들긴 하겠지만 이건 너무 시간 낭비고요. 뭐 러닝 레이트를 뭐 바꿔준다든지 이런 식의 뭔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면은 이제 좀 더 학습이 수렴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게이지 바가 뜨는 거는 이제 이 TQDM이라는 라이브를 사용해서 게이지 바가 뜨게끔 설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TQDM 사용하면은 이제 내가 모델이 지금 몇 에포크 돌았는지를 좀 쉽게 그 이터레이션 형식으로 표현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 끝날지, 이 포문이 언제 끝날지도 알려줄 수 있게 되어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스 값이 어떻게 찍히는지, 그러니까 몇 에포크, 그러니까 잘 수렴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이프문 처리를 해가지고 로스를 이제 띄우는데요.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러한 이프문 처리 없이 그냥 이제 로스를 바로 이 프린트 이렇게 실행시켜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 상당히 보기가 힘들거든요. 이게 그렇게 매 에포크마다 보실 필요가 그러니까 데이터가 엄청 방대해서 에포크를 한 10에포크만 돌리는 그런 모델이거나 그런 문제라면, 그러면 이제 매 에포크마다 로스를 찍어 보셔도 되고, 아니면 오히려 에포크를 쪼개서 에포크 내에서도 그 배치마다 이제 보셔도 상관없는데, 지금 이제 3주차 문제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에포크를 좀 크게 키워서 보시는 걸 이제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보게 되면은 이제 계속 이렇게 주르르 뜨면서 그 상당히 보기 힘들거든요. 스크롤도 엄청 내려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은 이제 좀 지양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고, 이거 취소가 안 되네요. 잠시 껐다가 다시 실행시킬게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설명드릴 게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그 일정한 에포크에서 이제 로스 값이 수렴되는지를 이제 숫자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프린트를 찍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제 또 뭔가 시각화해가지고 어떠한 차트 형식으로 표현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좀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또 소개해 드릴 건데, 이 라이브 로스 플랫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데이터를 좀 불러오고요. 라이브 로스 플랫을 사용하려면 일단 인스톨을 해줘야 돼요. 인스톨을 해주셔야 되고, 네, 설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플랫로스, 여기서 이제 플랫로스라는 함수를 그러니까 이 라이브 로스 플랫이라는 라이브러리 내에 있는 플랫로스라는 함수를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랫로스를 이제 호출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구한 로스 값 있죠. 이 로스 값을 딕셔너리 안에 넣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min absolute 에러기 때문에 ma라는 값을 붙였고요. 뭐 아무 이름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딕셔너리를 이 라이브로스 변수에다가 업데이트 해준 다음에 드로우를 이렇게 선언해 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저희 매 에포크가 아니죠. 제가 지금 이렇게 선언한 400, 저는 지금 400 에포크마다 보드를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400 에포크마다 그 로스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이제 시각화한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각화해서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이제 학습한 모델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테스트 데이터 셋도 그 파이토치 플루트 텐서 형식으로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리 학습한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이제 이 테스트 데이터에 횡률 곱하고 더해줌으로써 예측값을 만들어내고, 이 예측값을 이제 서브밋 파일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 토치 노 그레드라는 함수는요, 이 지금 이 위드 토치 노 그레드 안쪽에 들어있는 이 코드들은 이제 이 코드 내에서 동작하는 모든 과정들은 모델의 학습에 영향을 주는 그런 그레디언트 계산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걸 왜 쓰냐면 저희가 학습 데이터로 이제 모델을 학습하고 평가용 데이터로는 모델을 학습시키면 안 되잖아요.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그래서 평가용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어떠한 그 모델의 연산을 수행할 때는 혹시나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나 그 그레디언트가 계산이 돼서 그 모델을 백워드 할 때 같이 그 테스트 데이터가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약간 안전장치라고 안전핀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이제 저장을 했고요. 저장했나요? 저장을 해서 얘를 다운 받아가지고 제출이 안 되네요. 잠시만요. 제출이 안 되면은 여기다가 제출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6206이라는 값이 뜨게 되고요. 해당 값은 이제 베이스라인이 6900이니까 베이스라인을 넘긴 그런 성능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해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